네, 중국사의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부분인데요. 변동. 이제 명나라, 청나라는 사실 중국 왕조사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체제도 정교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나 단어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구분을 해서 보시는데 교과서는 이제 58쪽부터 우리 5페이지까지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를 토대로 한번 볼 거고요. 양이 많아서 선생님은 2개 정도로 잘라서 하려고 합니다. 배움책은 13페이지고 제목을 한번 명나라와 청나라의 발전 두 나라를 함께 볼게요. 왜냐면 이제 명이 건국된 게 1368년인데 후금이 건국되는 게 1616년이고 명나라가 멸망하는 게 1644년이라서 한 300년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나라를 합쳐서 한 5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공부를 할 때 명도 나오고 후금도 나오고 청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나라가 이제 겹치게 되고요.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 밝을 명자를 써요. 그래서 명이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됐는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중간에 건국이 된 다음 어떻게 발전이 돼 나가는지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원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주시고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는 황제 이름을 홍무제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손자급인 영락제, 이렇게 이제 2명의 황제가 명나라에서는 좀 중요하고요.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고 이 주원장 같은 경우는 사료에 원래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왕이 아닐 때, 농민일 때 이름이 주원장이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도시는 우리가 남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난징에 처음 도읍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원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기가 여러분이 전에 몽골 다스렸었던 원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원나라에 대한 어떤 반감, 민족 감정을 이용을 해서 건국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반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홍건적이라고 빨간 수건을 쓰고 한족들이 몽골족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 중에 주원장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 자체도 농민 출신이고요. 자, 명나라가 건국을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유교 국가 그리고 한족의 국가 부활했다는 의미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지배 통치 이념으로 다시 잡다 보니까 이따가 개념이 나오겠지만 원래 송나라 때부터 실시해온 과거제를 다시 정리하고 육유라고 해서 6가지의 어떤 유교 윤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비하는 체제의 이제 그 안정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장은 본인이 농민이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존재를 했었던 재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러워진 나라를 다 정리를 하면서 토지 조사도 다시 하고 그 과정에서 물고기 생선 비늘처럼 생긴 땅 문서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고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모양이 꼭 물고기 이제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어린도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문서인 부역황책, 황금할 때 황자거든요. 이런 문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도 자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읍면리 할 때 그 마을을 뜻하는 이장님 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네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표를 하는 집이 10개고요. 일반 집을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100 더하기 10 해서 110 가구가 되는 거죠. 지포자를 씁니다. 이게 1, 2예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이게 마을의 행정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갑제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을 지방에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구가 파악이 되고 세금을 걷기가 쉽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몇 번째 이갑에서 문제 생겼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갑제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굉장히 많이 되는 황제인데요.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영락제는 이제 이 업무가 과중해지자 이거를 자기를 도와줄 이제 예전에 사실 승상 또는 재상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자기 할아버지인 이제 홍문제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서실이라고 생각해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 겸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즉위를 한 인물이에요. 태조 이방원하고 상당히 비슷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버림으로써 자신의 반대 세력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궁전이죠. 옮긴 북경에다가 자금성을 짓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무게가 있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외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쟁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던 정화라고 하는 자기랑 굉장히 친한 정변 일으킬 때도 도와줬던 환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난의 변 때 이제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정씨 성을 줘요. 그래서 이름이 정화로 바뀌는데 원래는 마씨였다고 합니다. 외국인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키도 막 2m가 가까웠대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해서 해외로 함대를 이끌고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중국인들이 나가가지고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로 이주를 해서 마을을 형성을 해서 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도 많이 살게 되고 이걸 화교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많이 있죠. 화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알리고 중국이 이제 중심이 되는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사신도 보내고 선물도 바쳐라라고 하는 조공무역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 그 남해 원정 또는 해외 원정은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항해였고요. 7차례에 걸친 대규모 항해라서 명나라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도 굉장히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당시 콜럼버스의 배들하고도 비교를 해놨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상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컸을 때 대형 함선 60척과 소형 함선 100척, 병사 27,000명, 그래서 가끔 전쟁도 했고요. 동남아시아, 인도,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화는 여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길을 건너가지고 정화가 따로 보낸 특별히 이제 한두 대 보낸 배들이 요 모가디슈 이런 지역까지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렸고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의 쇠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정화처럼 환관이 권력을 가지고 출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어떤 대립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 말기에 나가보니까 별거 없더라라는 마인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통제해야 국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해금 정책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안선이 막혀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좋을 줄 알았는데 해안선이 막히면 무역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불만을 가진 일본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너무 많아지고 국방비가 많이 나가게 돼서 송나라 때 왕한석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사람 내각대학사 출신이고요. 일조 편법이라는 세금 개혁을 해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땅에 내는 세금이 지세고 사람한테 내는 세금이 정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은으로 납부하게끔 그렇게 세금 개혁을 실패를 했는데 추진을 했는데 성공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나라에 반발하게 되면서 잠시 왕권을 빼앗기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역사 자체는 사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나오는 홍무제와 영락제 업적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문제는 풀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후금 보면은 후금은 이제 우리 여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진이 세웠던 예전에 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나라 이름을 후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에 이제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청태종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국호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청은 사실 후금이 발전한 것이다. 나라 이름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강희제, 한 명은 옹정제, 그리고 한 명이 건륭제입니다. 자, 강희제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만 지역에서 한족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명나라가 몽골족을 물리치고 한족의 나라를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진족, 즉 만주족이 둘이 같은 민족이라 좀 헷갈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대만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강희제가 굉장히 왕권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한테 협조했던 한족이 있고 만주족한테 협조하지 않았던 한족이 있는데 청나라한테 협조를 하면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너네한테 협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냐라고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반란을 진압하면서 강희제가 황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강희제 때도 러시아 지역하고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같은游牧민족이기 때문에 이 만주족들이 몽골족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가깝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몽골이 혹시 손을 잡을까봐 국경을 미리 정리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자, 네르친스크 조약은 잠깐 교과서에서 살펴보시면 네르친스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정리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상은 내려오지 말아라 라고 선을 그은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뒤를 이은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정은제라는 유명한 세금 개혁을 실시합니다. 아랫부분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정보를 비밀경찰처럼 돌려서 독점을 했었는데 이런 국가정보원 같은 이제 이 기구가 군기처입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된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국경 정리하는데 캬흐타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륭제 시기 우리 별표 좀 해주시고요. 중국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중국이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다민족에다가 대제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이렇게 발전한 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만주족을 싫어하는 한족한테 어떻게 대할 거냐.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정치 체제 모습인데요. 우선은 한족이 굉장히 싫어했던 머리 이렇게 그 가운데 부분만 다 밀어버리는 변발이라는 풍속이 있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호복 치파오 같은 건데 이런 거를 강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족이 쓰는 책을 다 검사해요. 그래서 글자마다 이 만주족을 욕한 글자가 없는지 굉장히 이제 사상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죠. 이걸 문자의 옥 또는 문자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듣는 한족에 대해서는 달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사층이라는 이제 그 유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층, 학자층은 좀 우대를 해주면서 말을 잘 들으면 만주족과 함께 관료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위직에다가 같이 임명을 하다 보니 한족 중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유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책에 그림이 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만주족들이 깃발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군대예요. 청을 세운 누르하치가 조직을 한 좀 특별한 군대인데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남색 해서 4가지 색깔에다가 그것에 테두리를 두른 4가지를 더해서 8가지 색깔로 구성이 된 군대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팔기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몽골하고 한족까지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특이한 군대고요. 이제 하급 군인들은 노경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청의 부패 같은 경우는 나중에 2학기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상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사회, 경제, 문화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